오늘은 만병통치약, 자연법칙 가운데 만병통치약이 뭔지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새 이름 혹시 아세요? 펠리칸. 펠리칸이죠? 네. 네, 펠리칸입니다. 이 펠리칸은 어느 나라 국조인지는 아세요? 저는 호주에서 참 많이 있고 그래서 호주 국정과하고 찾아봤더니 호주하고 연관은 많은데 국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펠리칸이 자태가 참 아름답죠. 그래서 호주 가면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태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 날이 굉장히 좋지 않고 폭우가 치는데도 물고기를 아주 잘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물고기를 꽁지나 또 옆으로 이렇게 물고 잡은 게 아니고 머리부터 이렇게 탁 입에 넣는 거 아주 기술이 묘한 기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칸도 폭우가 치는데 물고기를 잡는 일은 쉽지 않겠지요. 좀 더 편하게 살 길은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렇게 경기가 좋았는지 자기들을 쭉 모아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조련사가 아주 싱싱한 물고기를 많이 줬어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한테도 좀 어두운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경제가 좀 어두워졌는지 사람들이 놀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어두커니 있는데 조련사는 물론 고기를 안 주겠지요. 그래서 배를 쫄쫄 고르면서 그래도 어떻게 고기를 잡는 법을 알아야 될 텐데 하고 어떤 직원이 그럼 우리 이 새를 자연으로 좀 돌려보내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어려운 훈련들을 다시 시작하고 고기를 처음같이 이렇게 잘 잡는 어,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데는 보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보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새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보니까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니까 자연 법칙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로 귀결된다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이 생기는 이유는 건강 법칙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은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죠. 자연 법칙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고 일생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밤과 낮의 법칙이죠. 밤이면 어김없이 깜깜하고 낮에는 훤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죠? 자, 세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밤은 언제나 어두움일 뿐입니다. 그 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귀중한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잠자리에 누워 보내야만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통계를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죠. 자연의 법칙을 뭐 다 아시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영어로 보니까 심어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심고 살아왔습니까?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요? 꽃이 피고 있는가요? 열매가 맺히는가요? 결실을 여러분이 다 거두셨는가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심지 않으면 나지 않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잠자리에 누우면 30분 이내에 잠들기가 어려우신지요? 여러분 핸폰을 지난 2주까지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에서 자주 깬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근질거리거나 불편하다.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 수면 중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 자다가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나쁜 꿈을 꾼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며 낮에 자주 졸린다.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난지 모르죠. 여기에 우리가 333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나한테는 지금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나는 세 가지 이상을 이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 한 주일에 세 번 이상 그렇다. 뭐 나흘은 그렇지 않더라도 한 3일 정도는 그렇다. 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죠. 설카디안 리듬인데 이게 일주기 리듬이 우리가 왜 자고 왜 깨는지를 몰랐습니다. 수면에 대한 연구는 196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됐죠. 그래서 수면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일주기 리듬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24시간 주기입니다. 이 리듬 덕분에 잠이 오고 깨어나고 배고프고 집중력이 변하고 체온과 호르몬 분비 등이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몸이 아침이 되었으니까 깨어나라, 저녁이니까 자라 하는 것은 시교차 상핵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요, 자연 24시간 시계보다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5분 내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1시간 정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화학 물질은 호르몬이에요. 자, 왜 자고 왜 깨는지 한번 보면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데노신은 별로 못 들어오셨죠? 아데노신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에 쌓여서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자라는 압력을 받고 우리가 자게 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요, 어두움을 감지하면 우리 성과체에서 분비되어 갖고 지금이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시교차 상핵이라고 하고 성가체라고 하고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노란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시교차라는 게 있고 시교차는 뭐냐 하면 오른쪽 눈으로 본 것이 왼쪽 시신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5살에서 한 4, 5살에서 한 7살까지 정도 되나?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신발 거꾸로 벗어놓죠. 하나는 오른쪽에 가야 될 걸 왼쪽에 놓고 왼쪽에 가야 될 걸 오른쪽에 놓고 그래서 어른들이 바로 해주면 또 자기는 똑바로 하는 게 그렇게 하던 그때 시교차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면 25가지 살부터 이제 보험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뇌는 뒤에부터 발달해요. 저 시신경이 있는 목 뒷덜미, 뒤통수부터 발달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대뇌피질이 발달하고 전전두엽의 발달 완성을 이루는 시기가 한 2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무식하게도 아이들이 사춘기 때 몸만 크니까 어른 대접을 하느라고 뭐 아이들이 아직까지 다 발달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우리한테 순종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무식한 짓을 꽤 많이 했죠. 그죠? 시교차도 그렇게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 시상하부에 보면 시교차 상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밤낮을 주관하는 일주기 리듬을 관장하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시신경이 쭉 들어가서 상경부 신경절을 거쳐갖고 송가체까지 가면 송가체에다가 세로토닌을 저장해요, 낮에. 그랬다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그 물질이 전환돼 가지고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교차 상액은 이렇게 생겼는데 참 신기하죠, 그죠? 눈이 아닌 우리 몸 속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감지하고 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겠어요? 대단하죠, 그죠? 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지나친 것은 자연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OECD 회원국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쭉 보면, 2016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이 1등이에요. 잠 안 자는 나라로. 지금 21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등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등이나 2등이나 참 잘 안 자는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OECD 주요 청소년 공부 시간도 한번 보세요. 영국이 제일 조금하고 한국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상위권에 도달해야 좋은 것도 좀 불리한 것도 상위권에 도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빅공에는 보면 다행히도 이태리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입니다. 지금 뭔가 하면은 G20개국 국가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한국은 아파트에 외등들이 너무 많고요. 공항이나 길들 외등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다음에 LED를 켜갖고 집도 엄청나게 환하게 하거든요. 이게 대학 저녁에는 빛공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고려대학하고 가천에 대해서 실험한 건데요. 수면 시에 빛 노출을 실험했습니다. 암실에서는 내가 작동을 안 했는데 10룩스 이 심륵선 어느 만큼 밝기냐 하면 초승달이 이제 딱 되기 전에 예, 초승달이 뜨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깜깜할 때 초승달 뜨면 잘 안 보이잖아요. 물체의 모양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 정도를 빛을 줘도 전두엽서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침 시에 10룩스 이상 노출한다. 다른 집에 손님이 왔으면 화장실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낯서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이형 당뇨 위험이 높고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비만이 좀 되더라는 거고 체온이 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300% 증가합니다.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져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 때는 크는 거지만 어른 때는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회춘 호르몬이라고 많이 그러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아침 햇빛 가시광선을 보면 망막 시상하부 통로를 통해서 상경부 신경줄로 갔다가 송가체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 그러죠? 이 송가체에 있는데 제가 송가체하고 C교차상액하고는 빨간 개로 표시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트립토판이라는 영양 성분이 세로토닌의 전구체도 되기 때문에 영양도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태양빛은 10만 룩스의 밝기가. 근데 우리가 세로토닌 생성되는 것은 만 룩스 10만 분의 1만 태양이 비춰도 그 빛이 와도 우리가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우울증 환자들 보시면요. 맑은 날 밖에 나가면 훨씬 우울증이 경감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몸이 움직이고 햇빛이 있는 데 나가면 우울증 증상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걸 꼭 주변에서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똑같은데 송가체가 기분을 상승하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할 일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아침에 가시광선을 보는 햇빛을 쬐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로토닌이 관련 신체 기관, 뭐 신체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장에서 세로토닌이 이게 세로토닌이 사실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근데 뇌에서는 5%밖에 생성 안 되고요. 95%가 장에서 됩니다. 주로 소장 대장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 생성되죠. 그래서 장 면역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혈소판으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을 저장하면 혈관에 가서 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응고하고 지혈하는 작용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과도하면 혈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중 기능이 있어요. 정상 혈관에서는 혈관을 확장해주고 또 어, 피가 흐르고 있다면 수축해서 지혈을 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로토닌이 저하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단 것을 갈망하게 되고 탄수화물 갈망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폭식한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개걸스럽게 많이 먹나가 세로토닌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면 확인해 볼 만하죠. 불면증,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숙면을 유도하고 생체 리듬을 만드는데 이게 없으면 불면증 걸리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생겨서 불안 증세를 나타내게 되고 기억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치매에 걸리고 또는 인지 기능 저하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남편이 70대 후반일 때 한국에 가서 운전면허증 경신하고 가는데 치매 검사를 하고 오라니까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걱정 말라고 나도 같이 따라갈 거 할 테니까 하고 딱 갔는데 방을 따로따로 한 방에 하나씩 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 따라가도 별 그게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는 건데 인지기능 저하라는 것이 경도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 시작이죠. 그다음에 소화기능 문제, 대장에서 95%를 분비하고 입맛과 소화 과정에 관여합니다. 피로해요. 그래서 늘 필요하다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리비도의 변화로 성적 충동이 적어져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암 발생 위험률이 증가한다. 이것도 거의 맞는 겁니다. 자, 세로토닌이 생성되면 어, 뇌에서 뭘 해줘요? 햇빛을 쫙 보고 있으면 뭐예요? 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 뭐합니까? 잠을 자게 된다. 참 신기하게도 만들어놨지요, 우리를. 그럼 멜라토닌은 단백질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멜라토닌으로도 전환되고 우리가 햇빛을 보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됐다 그랬죠. 전환되면 기능은 같습니다. 활동 주기 저절로 수면을 유도해주고 또 굉장히 아까 이제 암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활성산소와 결합하면 놓지 않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과 뉴런과 세포 혈관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작용이 되겠죠. 멜라토닌이 항노화, 조직 보호, 염증 억제, 뇌 보호, 항암, 특별히 유방암과 전립선암요. 그다음에 DNA를 재생해주고 면역력을 증진해주고 수면 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꿉니다.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은 기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기를 때 어릴 때 여행을 같이 많이 다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억을 만드는 데 좋답니다. 뇌의 신경섬유는 농축 형상을 막아 치매 예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타르트 체리나 호두, 샐러리, 콩, 자두, 바나나, 부추, 상추, 토란 등에 이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기도 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의 기능을 보면서 아 미국에서는 뭐냐 하면은 상점에서 그냥 멜라토닌을 처방 없이 팔지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처방 없이 팝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 함량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작용을 확실히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복용하는 것은 삼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아까 치매 때 나오는 거죠. 타우 단백질이나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거. 이건 경해대사인 거. 신경섬유 농축제하고 아밀로이드 반이 이렇게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엉겨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을 자면 청소를 해준다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요. 인간이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32년인 36%를 잠만 잔다. 왜 30년이 아니고 32년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은 우리의 건강과 몸을 묶어주는 금사슬이다. 생체 시계는 우리가 언제 자야 할지, 언제 깨어나야 할지를 지시한다. 그다음에 낮 동안 사용한 것들을 복원하는데 수면 심한 뇌 속에 많은 유전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우리 뇌에는 그 미세악의 세포라는 작은 세포들이 많은데 뇌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할 때 쓰레기를 치울 공간이나 누가 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밤에 잘 때는 이 세포들이 한 60% 정도 수축을 해주기 때문에 뇌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뇌 척수액이 들어와서 우리 뇌 세포를 저렇게 다 더럽던 거, 막 어질러져 있는 걸 정리를 해주고 청소를 싹 해주는 그런 것들이 2000년대에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회복과 대사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밤에 자면 깨어서 일하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고요. 뇌 안의 처리와 기억 정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하고 학습하고 세배의 창의력도 증진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신경세포끼리 결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별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해갖고 다음날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해마 가지들을 칠 수 있는 여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2017년 10월 달에 The Science Times에 나온 건데요. 24시간 생체 시간 비밀 연구를 해갖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제프리 홀, 그다음 마이클 라스베시, 마이클 영 같은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하고 잠은 뭐 2시간밖에 못 잔다. 또 4시간밖에 못 잔다. 그런 사람은 24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2시간 자면 좋습니다. 그 10시부터 밤 12시까지요. 2시간. 4시간이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그런 식으로 자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우리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다음 멜라토닌이 9시쯤부터 분비된다는 거하고 그때 2시부터 4시까지가 항암 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예요. 제가 지금 요걸 보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저체온이잖아요. 저녁에는 남자들이 저체온이에요. 새벽에는 여자들이 저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도 다 낳았고 방도 다 널널하고 애도 다 가고 집도 크니까 별방하겠다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다가 심정지가 일어나면 그냥 딱 죽는 게 아니고 아싹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든지 비틀든지 그러잖아요. 그때야 사람이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침에 꼭 이 체온 상세도 되지만은 뇌졸중이 아침에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꼭 같은 방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햇빛쬐기 생체 시기 맞춘다 그랬죠. 공기 전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코티솔과 멜라토닌 이 주기를 보면은 해가 뜨면 코티솔이 싹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6시쯤 지나고 나면 멜라토닌이 쑥 다 떨어지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자는 잠은 별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잤다가 다시 보면 아침에 이제 세로토닌, 이제 뭐, 코티솔이 쭉 올라가고 멜라토닌이 쭉 떨어지고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자, 오늘 공부를 하니까 이건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면 그래프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하룻밤 사이에 지금 사이클이 분홍색 있는 거 여기 있죠? 요거 하니까 사이클이 한 5개 정도 되죠. 그죠? 요 사이클 하나가 한 9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 9, 45 하면 7시간 반 정도잖아요. 처음에 잠 들 날 때 한 30분 걸리면 8시간 수면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맨 위에 검은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수면 한 사이클 돌고 둘, 셋, 넷, 다섯 도는데 여기 보면 REM 잠이라 그러죠? Rapid Eye Movement예요. 이때는 기억의 공과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낮에 공부했던 거, 뭐 이야기했던 거 다 기억을 하는데 감정적 기억이나 절차적 기억을 안정화시킵니다. 감정적 기억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감정을 쏟아 부은 거. 기분이 좋다거나 기분 나빠서 싸움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절차적 기억은 피아노를 치거나 뭐 자전거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얘가 안 잊어버리죠. 그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걸 REM 수면 때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다음에 기억 수면 제1단계를 한번 보시면 10분 해놓은 거 있죠? 맨 왼쪽에 1단계 잠하고 10분 해놨잖아요. 그 10분은 아주 친한 친구들이 와서 옆에 이제 뭐 초등학교 동창 오면 둘이서 우리 둘이 오늘 자자 그러면서 옆에 앉아 누워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할 때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럼 아니? 그럴 때가 1단계 잠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대답 없으면 2단계예요. 15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3, 4단계는 우리가 서파수면이라 그럽니다. 깊은 잠이죠. 4단계 가면 누가 메고 가도 모른다는 잠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잠이 일어날 때는 뭐 하는가? 심장도 쉬고 회복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 기억, 사건 기억 이런 것들도 하고 해마에서 대뇌피질로 기억을 이렇게 다 이제 제대로 가게 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오면 REM 잠 갔다가 난 REM 깊은 잠은 난 REM이에요. NREM. 그러면 보시면 제일 처음에 4단계 잠이 길었죠. 그 다음에는 조금 적죠. 그 다음에는 더 적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죠? 3단계 뿐이죠. 그 다음에 REM은 보면 적다가 점점 길어지죠. 그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이 휴식하는 손상 입은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이 점점 짧아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해놨는데 못 일어날 때는 깊은 잠을 자버리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5단계에서 맨 밑에 있는 요런 단계에서 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알람을 칠 때는 꼭 여러 번 5분 있다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REM 단계에 올라가면 금방 볼 수 있죠. 그다음에 REM 때는 꿈을 꿔요. 근데 이때는 몸을 이렇게 각 잠가 놓은 것처럼 락 됐어요. 근데 뇌는 평상시와 같이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자다가 어, 옆에 있는 부부를 밀쳐갖고 때린다든가 뭐 발로 찬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혹시 파킨슨의 전조가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잠을 보시고 이 스탠포드 수면 연구소에서 첫 번째 90분 자는 잠이 굉장히 깊은 잠이고 이게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그날 분비될 호르몬 가운데 80%가 분비됩니다. 되게 많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해충 호르몬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 어른 때는 항노화라 그러잖아요. 멜라토닌, 인슐린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이때 다 분비가 되니까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고요. 금방 잠든 사람은 옆에서 우리가 깨우는 걸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12시 이전에 1시간의 잠이 12시 이후에 2시간의 잠과 같다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꼭 오늘 들어오셔서 요것만 제대로 다 배우고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굉장한 걸 배우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DNA 손상은 일일에 한 10번 정도 일어난대요. 나이에 따른 세포 손상 복구율을 보면 20대에는 거의 다 복구되잖아요. 99.9%가 복구된대. 4, 50대만 되면 20%밖에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DNA 손상은 참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손상되죠. 그죠? 60, 70대 되니까 10%밖에 복구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복구되는 게 언제 복구돼요? 우리가 잠잘 때, 나날이면 잠잘 때. 그러니까 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수면은 망가진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이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시간이고 내 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완전히 회복하도록 숙면을 하고 숙면은 노화를 촉진하고 숙면은 불면은 노화를 촉진하고 숙면은 역노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잠은 제대로 자야 되겠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은 잠뿐인 어리석은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자, 오늘 제가 만병통치약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다 들어보시면 만병통치 맞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세포 유전자 재생하고 DNA 복구하고 피부도 회복시키고 근육도 치유하고 그다음에 뇌 호르몬도 분비하고 자율신경계도 안정시켜주고 면역 체계도 활성화시켜주고 근육 조직 회복 근육 미세 손상, 인대, 피부, 미세염증을 다 회복하고요. REM 수면 때는 몸이 이완되어 있지만 뇌 활동을 깨워갖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때 꿈꾸는 일이 진행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꾼대요. 근데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래요. 그래서 안구 운동을 보면 아이가 옆에서 자면 어제는 배가 불룩불룩 오르락내리락 한다는데 오늘은 눈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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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자꾸 동자를 눈은 감았는데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나나리엠 수면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한다 그랬고 노화 방지가 되고 근육과 뼈, 피부 회복과 성장, 손상 조직 재생,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고 맥박수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심장과 혈관이 쉬는 시간을 갖고 혈압 맥방이 안정되고 비만 예방되고 이뿐 아니에요. 더 있어요. 뇌 노폐물과 독소 제거로 뇌를 보호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고 에너지를 보존해주고 신장과 소변 배설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염증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가 많냐면 입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가능하면 가끔씩 그 가글을 하시는데 약으로 하시지 말고 그냥 물만 하시면 돼요. 만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염증이에요. 이게 암으로도 가잖아요.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피부가 재생되고 그다음에 체형 척추 회복도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보면 정말 잠은 만병통치 맞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자, 멜라토닌 분비 곡선을 이렇게 한번 보면 가운데 있는 빨간 게 정상 곡선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초록 꾹 올라온 거는 멜라토닌이 너무 빨리 분비되고 그다음에 없어지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그다음에 보통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더 멜라토닌 수준이 낮죠. 그다음에 느리게 분비되는 사람, 저녁에는 잠이 안 오다가 새벽에 이제 잠을 좀 자는 사람들이에요.
자, 권장 수면 시간을 보면 수면재단이 발표한 건데요. 여러분은 다 64세까지 또는 65세 이상이니까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면 된다. 그거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예쁜 우리 누구예요? 대처 영국 수상이지요. 이 수상이 나는 4시간이야 자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수상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한 사람 레이건 대통령 이분도 4시간 내지 5시간만 잤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두 분 다 치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치매 정말 원인이다. 왜? 내 속에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네, 다 알아들으셨나요? 안 들렸어요. 예, 우리가 잠잘 때 아까 미세하게 세포가 이거 60% 수축해주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내척수액이 와서 씻는다 그랬죠. 우리 뇌는 장과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블라드 브레인 뇌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 장벽이 있어갖고 혈관도 뇌세포하고 직접 이렇게 마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들도 대부분은 혈관 내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내척수액이 들어가고 이걸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척수액이 파란 액으로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한 2000년도 초에 2010 몇 년인지 그때 이렇게 실험한 거예요. 이건 쥐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정설로 돼 있죠. 그다음에 수면과 학습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사당 오락이라고 많이 말했잖아요. 4시간 자면 웃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렇게 시험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 많이 하셨죠? 벼락치기 공부를 해갖고 답은 잘 쓰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뭔가 생각하면 다 까먹었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고 이제 학습 효과를 봤더니요.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 사람하고 안 잔 사람들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잠을 시험에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을 제대로 재우고 정말 시간이 없다면 10시부터 2시까지라도 재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억하는 건데요. 빨리 조금 볼게요. 우리가 그 기억을 어떻게 하는가, 감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1차 시각 영역이 저기 있고요. 1차 체감각 영역, 1차 청각 영역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시각 연합으로 와요. 감각이. 그다음에 다중 감각 연합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청각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체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중연합으로 온 게 해마하고 펜더치하고 서로 왔다 갔다 가고요. 그다음에 전전두엽하고 왔다 갔다 갑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요. 그다음에 운동 전 영역에서 1차 운동 명령이 내려져 갖고 감각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 가운데 해마와 전전두엽이 감각을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시각 자극은 우리 감각이 한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구나를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요게, 해마에서, 에, 감, 오늘 공부한 거를 이제 내로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요게 다 보내고 나면 대뇌 피질에 이제 기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7일에 기억 회로가 다시 공고화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더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면과 기억을 관장하는 두뇌의 해마 활동을 보면 수면을 잠을 안 재웠습니다. 그랬더니 두뇌 활동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됐죠. 그 다음에 NK셀이 뭐예요? 항암작용 하잖아요. 암세포 잡아먹는 거. 잠을 조금 재우고 안 재울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암 위험률이 더 높아지더라. 4시간 수면을 취하게 했더니 한번 보세요. 이 NK셀 활동이 자연살해 세포가 0까지 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전부 다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일단 잠을 안 자면 그 다음 날 활동하는데 머리가 아프면서 주의력이 제대로 안 되고 손발이 제대로 안 움직이지잖아요. 영국 스레이 대학에서 연습한 건데, 실험한 건데요. 일주일 동안 6시간만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전자 711개가 변했는데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다 다운됐고요. 기능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암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은 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쁜 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 매트리 워크는 굉장히 유명한 수면학자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스물타임 하잖아요. 봄에 1시간 덜 자는 날, 첫째 날에 심근경색 환자가 24%는데요. 그다음에 가을에 1시간 더 잘 때는 심근경색이 평소보다 21% 준대요. 1시간 차이가 45%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머타임즈를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코티솔과 멜라토닌 사이클이 서로 다르게 간다는 거 아까 한번 보셨는데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과 만성 불면증이 악화시키는 주요 질병을 보면 다지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입니다. 그죠? 자, 멜라토닌은 단백질에 트립토판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이 됐다가 멜라토닌도 되고 햇빛에서 C교차 상액을 통해서 상경부신경질을 통해서 송가체에 있다가 저녁에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고 저녁이 되면 송가체에 있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입니다. 자,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이 어떤 게 있느냐? 전 동물은 다 빼고 식물만 해왔어요. 보시면 견과류와 씨앗류, 아몬드, 호두, 캐셔넛, 그다음 피스타치오, 호박씨, 해바라기, 땅콩 같은 이 땅콩은 음,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고 드셔야 돼요. 땅콩은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콩과 과일과 채소, 두부, 콩,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체라고 해요.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충 호르몬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피를 넣어가지고 해충해야 되겠다. 근데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인데 이 호르몬들이 잠자는 거하고 다 연관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코티솔이 올라오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자꾸 사이클을 만들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 불면증에 좋은 음식.
뭐 다이얼 섞어 여러분 쭉 한번 훑어보시면 토란도, 체리도, 케일도, 바나나도, 미정제 곡물도, 병아리콩도, 그다음에 아몬드도 전부 다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립토판 먹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장 가서 그냥 쓱쓱 지나치시지 말고 내 몸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다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시장을 보시면 좋겠죠. 자, 멜라토닌 함량 식품을 한번 보면요. 한국식품과학회지 2002년에 발표된 겁니다. 단연 1등은 얼마예요? 타르트 체리죠. 체리 가운데 단 체리 말고 굉장히 시큼한 체리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호두, 그 다음에 샐러리. 그러니까 타르트 체리와 호두와 샐러리만 챙겨도 타르트 체리 하나만 챙겨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이제 골고루 먹고 있는 것도 먹어야 되니까 부추나 브로콜리나 치커리, 새송이 버섯, 마늘 같은 것들도 다 좋은 식품들이다. 자,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가 있는가? 스트레스, 환경 이런 게 있다 보시고. 자, 그럼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과 접하기라고 했습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밖에서 아침 햇볕을 쬐면요. 자연의 시계하고 우리 생체 리듬 시계하고 안 맞다 그랬죠? 리셋해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아침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전화가 있어서 음이온, 특별히 침엽수 가까이 가면 아침에 음이온을 굉장히 많이 쏘일 수 있고요.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보면 몸이 밤을 맞을 준비를 하고 황광과 붉은색이 망막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는 저녁이니 잘 준비가 되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 수면센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거는 취침과 기상을 위한 규칙적인 습관 만드는 게예요. 오늘 바빠서 12시에 잤어요. 나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오늘 5시간밖에 못 자니까 좀 더 자야지 하지 말고,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같게 맞추라는 게 모든 수면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적인 습관이고요. 주말에도 항상 같이, 아이고, 못 잤으니까 주말에 하루 종일 자야지.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환경, 화시, 65도, 섭씨 18도. 굉장히 서늘합니다. 그죠? 소음 방지하고 암막 커튼 치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북유럽 가보시면 새벽 5시 반부터 해갖고 11시 반까지 햇빛이 쬐잖아요. 호텔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암막 커튼이죠. 빛 완전 차단되는 거. 우리 미국에서는 조광 스위치, 지물 스위치 많죠? 저녁에는 항상 밝게 하지 말고 어둡게 하는, 내려갖고 어둡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심럭스도 수면을 방해한다고요. 그 다음에 취침 30분 전부터 모든 화면 다 끄고, 뭐, 1시간 전에 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정맥 문합이라는 걸 제가 왜 들고 왔냐 하면 발끝이나 손끝이나 뭐 귀나 코 주변에 가면 뭐야 모세혈관들이 맨 끝에 있잖아요. 근데 이 동정맥 문합이라는 것은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교환하는 데예요. 이 무슨 작용을 하냐? 빨리 체온을 조절해야 될 때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잠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잠잘 때 좀 시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이 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는 게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발에서 체온이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려줘서 숙면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자기 직전에 화장실로 가서 밝은 불빛 아래서 세수하고 양치하는 거 피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모든 화면은 시침 시간 최소 30분이에요. 1시간 전에 끄면 훨씬 좋습니다. 블루라이트 때문에 그런데 이 청강 보안법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 안경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면 좋고요. 수면 일지를 적으면 뭐 때문에 뭐 했더니 나 잠 못 잤네.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지. 그다음에 숙면을 위한 팁에
마지막입니다. 뇌를 흥분시킬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격한 생각까지 끄라 그랬는데요. 어, 아이고, 제가 책을 안 적어왔네요. 빌립보에 있던가 그런 것 같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끄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라. 화이트 베어 이펙트, 데니엘 웨거너가 한 거 들으셨죠? 두 그룹을 만들어 놓고 뭐 하지 말라? 배꿈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룹은 그냥 놔뒀더니 배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강 박사님하고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데, 나 꼭 자야 돼. 내일 큰일 있으니까 자야 돼. 그럼 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게. 자다가 깨면 스마트폰으로 메신지 확인하고 싶죠. 그때 청광이 있기 때문에 빛도 심덕수 이하로 훨씬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더 방해해갖고 자다가 깨고 난 뒤에는 잠을 못 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피하고요. 지나친 낮잠 피한다. 나이가 드시면 밥을 먹고 나면 피가 소화시키려고 위로 다 몰리기 때문에 노곤하죠. 그래서 한 2시간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30분 미만이에요. 미국 나사에서 연구한 겁니다. 29분까지만 자라고 그랬어요. 낮잠에 자는 시간도 밤잠에 카운트를 하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박스 브리딩,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 이완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걸 갖고 왔는데 시간 맞추느라고 안 했는데 오늘 들은 것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꼭 이렇게 실천하게 지금한테서 유턴한다는 기분으로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